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중개보조원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그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었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비자격자들이 이제 중개사무실에서 일할 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격자들은 이제 소속 중개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속 중개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보면은 뭐 실장님들 있잖아요. 그 실장님들이 다 보조원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실장님들도 다 중개 행위를 합니다. 안에 대표님만 중개사분만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구별은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록의 차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중개보조원보다는 이제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 쪽으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지금은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인터넷 교육만 6시간인가요? 몇 시간인가요? 그것만 들으면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인장도 있으셔야 돼요. 인장도 새로 만드셔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하셔야 돼요. 자격증도 사무실에 걸으셔야 되고. 하지만 계약은 단독으로 못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보시면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도장을 찍으면은 안 돼요. 꼭 같이 찍어야 돼요. 무조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도장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 대표의 직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솔직히 직인은 딱히 필요 없어요. 저도 한번 써봤지만, 계약을 할 때 그냥 같이 있는 거? 그냥 주도적으로 이제 해서 하는 거지. 계약서 쓸 때는 어차피 제 도장 찍어야 되니까, 예. 도장 안 꺼내게 해요. 뭐 첫 계약할 때나 그냥 도장 꺼내서 한번 찍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귀찮아서 그냥 제 도장만 찍어요. 제가 서명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 데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실장님이 운영을 하신 데가 있어요. 이제 대여죠, 대여. 이제 실장님이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주고, 공인중개사가 직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등록은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직함은 대표가 되는데, 직함은 대표 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사실상 업무 지시는 실장님한테 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자격증 대여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뭐 그렇게 해도 문제는 크게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는 데도 많고. 근데 뭐 어떻게 걸고 넘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 만약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내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 실장님 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 자격증으로 개업을 한다. 하지만 그거는 제 가게가 아니에요. 제 부동산이 아니에요. 제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리스크는 제가 다 떠안고, 그 실장님은 그냥 문제가 터졌을 때 펑 날라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책임질 게 그렇게 뭐 크지가 않아요. 뭐 그냥 중개행위를 불법으로 한 거, 비자격자가 그 정도, 네. 그 정도 자격증 대여 뭐 해요. 벌금 내잖아요. 벌금 내면 끝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희들은 자격정지, 자격 취소가 당해요.
벌금이야 뭐 내면 되는 거고 뭐 그만큼 또 벌었으니까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격증 취소당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일도 못하고.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뭐 알바몬이다 뭐다 해갖고 있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연락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뭐 어떤 상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 상가 쪽에 있는 부동산 가서 문의를 하세요 직접. 예.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뭐 딱히 필요가 없으면은 저희는 안 뽑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굳이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항상 뭔가는 필요해요 직원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월급을 주는 데랑 안 주는 데랑 그 차이인데, 저희는 월급을 안 주고 썼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뭐 식비라든지 뭐 명함이라든지 뭐 전단지 현수막 광고비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줬지만 월급은 안 줬어요. 왜냐면 월급을 주게 되면은 일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매달 얼마의 돈이 생기는데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물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그냥 안 되면 어차피 뭐 60만원 80만원 뭐 거의 그 정도 월급 수준이니까 그냥 그거 받고 뭐 좀 일 좀 배우지 뭐, 그냥 그 생각으로 하는 건데, 월급을 안 주게 되면은 내가 안 벌면은 안 되니까 저희는 계약하면은 60%를 줬어요. 40%는 사무실에 입금시키고. 그만큼 또 저희가 도와주는 것도 있죠. 계약할 때 이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저희는 쓸 생각이 없어요. 불편해요. 쓰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좀 불편해요. 계속 오래 일할 사람도 아니고 괜히 그냥 뭐 교육소처럼 키워서 그냥 내보내고 키워서 내보내고 막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인센티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센티브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월급제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5대5에서 7대3까지 그게 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비율이 좀 높겠죠, 5대5. 근데 계약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만큼 또 벌어다 주니까, 입금을 하면은. 그런 것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되고. 근데 5대5는 솔직히 너무 좀 짜고, 처음에 6대4 정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6대4로 시작해서 한 몇 달 일하다가 7대3으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뭐 건당, 오피스텔 월세 같은 경우에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카우트제의도 몇 번 왔었어요. 우리 부동산에 오피스텔 담당으로 들어와라, 공장하지 말고 오피스텔 담당으로 들어와라 그랬는데 안 갔죠. 오피스텔 담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앉아갖고 그냥 손님 오는 거 받고 물건 오는 거 받고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편하죠. 편한데 재미없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계약이 자주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말튀는 데는 좋죠. 말하는 데는 말을 많이 해보고 계약을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계약 쓰면은 막 버벅버벅 대고 막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막 뭐부터 해야 되나 막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한 두세 번 쓰다 보면은 그냥 뭐 그 계약서가 뭐 10억짜리 계약서, 100억짜리 계약서랑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계약서랑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계약서 한 장이에요. 그 숫자만 다른 거지
똑같은 계약서니까 점점 편해집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평일인데도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다음번에 뭘 할지는 제가 생각을 해서 요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못 올릴 것 같아요. 네, 약속이 있어서 못 올리고 다음 주 월화 중으로 제가 20분 정도 가량 동영상으로 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카톡이나 블로그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